안녕하세요. 이제 신논현역에서 또 내려서 또 회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길을 이제 날마다 평일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살게끔 운명이 지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작년 이맘때 제가 이 길을 걸었냐? 아니라는 거죠. 작년 이맘때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교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대가 아니군요. 그때는 이제 8월이었으니까, 작년 8월이었으니까 교대가 아닌 잠실 지역에서 있었고, 그리고 작년 한 9월 이후쯤에 교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작년 이맘때,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걸어가는 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라면, 제가 살아간 일상이 어제와 그제가 그리고 오늘이 내일과 비슷할 것 같지만 미묘하게 조금씩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좀 달라졌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가지 느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도 복잡다단하고 항상 또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대략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둘러싼 그 경제 상황도 어떨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앞으로 한국은 많이 참혹하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경제가 많이 무너진다라고 봐야죠. 지금 LK99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한국 정시가 되게 불이 다시 붙는 것처럼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대폭락의 전주국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꽤 험난하고 꽤 어려운 일들이 아마 닥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기준에 19세 이하의 청년들 20%가 연체하고 있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대출이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또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이 1% 2024년 5월부터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경제 위기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죠. 최근에 와서 묻지마 범죄가 언론에서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화. 되게 웃긴 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물에 공실이 계속 생기니까 답이 없잖아요. 새는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노숙자들 시켜가지고 방화를 저지른다는 거죠. 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험금 타먹으려고 노숙자들 시켜가지고 방화를 저지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노숙자들이 뭘 하냐? 그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 건물에 불법 점거한다라는 거죠. 불법 점거를 하고 그네들이 그렇게 그 지역을 할렘가처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국, 영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그냥 조금 힘들다 그러고 좀 불편하다고 하는 정도로 그냥 살아가고, 또 아주 극소수는 이러한 경제 위기가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이 언제 아주 컸습니까? 대우가 무너졌을 때, 김우중의 대우가 무너졌을 때 삼성이 아주 커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충격들, 이런 와중에 누군가는, 아주 극소수는 또 큰 돈을 벌고 대부분은 많이 몰락한다라고 봐야죠.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난감함, 많은 공포들, 많은 혼란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겠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쌓이면 어느 일치가 되면 뭐 이제 터져 나오는 거겠죠. 뭐 우리가 영화 조커를 보면 조커가 이제 불을 지르죠. 방아를. 그게 이제 조커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한답니다. 불타는 도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불타는 도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고 참 황당하고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삶이 이제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점점 더 냉혹해지고 점점 참혹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암담한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깨우치게 되겠죠. 알아가게 되겠죠. 정말로 힘들다는 거, 정말로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 빚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살 때도 할부로 사고 집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30년 40년 50년 뭐 대출이자 내면서 살고 뭐 언제부터 그게 당연했냐라는 거죠. 빚내는 게 그렇게 당연했냐. 우리의 부모 세대들까지만 해도 빚은 무서운 거였습니다. 빚내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빚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삶이 자꾸 몰락하고 추락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내 목숨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좀 없어도 뭐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100만원, 1000만원, 1억, 몇 억은 뭡니까? 평생의 재산입니다. 평생의 재산.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평생의 재산을 잃었죠. 잃어버린 기억이 있죠.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완전 노년에 말아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왜? 그래야 제 자신하고 제 가족에게 이제 그 미안함을 갚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이제 지금도 마음 먹고 있는 거고요.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전히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으로 입 다물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엄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솔깃하고 착하게 빠져드는 저를 발견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좀 더 착실하게, 좀 더 제대로 마음먹고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래야 저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정신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돈을 목숨줄로 여기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